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에서는 KTX, GTX, 서울 7호선 연장 등 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동 시간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천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건이 추진되면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새로운 명칭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남동구는 전국에서 가장 긴 무장의 길을 개통해 주차난 해소에 나섭니다. 올해 세계 분야 28개의 과제를 통해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에선 대규모 철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TX부터 GTX, 그리고 서울 7호선 연장선까지 진행 중인데요. 철도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단절됐던 생활권이 이어지고 시민들의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GTX 비노선.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2031년 GTX가 개통하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 구간에는 추가 정거장이 생깁니다. 인천시는 얼마 전 경제성을 확보했다며 청학역 추가 정거장 신설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청학역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예타에 대한 타당성이 인증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민자 사업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 연말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인 인천발 KTX.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로 연결됩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인천발 KTX 개통이 되면은 바로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는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한두 시간대에 도달하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어레이징 인천이 실현되는 그런 교통시대를 봅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선도 내년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7호선 종점인 성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연결하는 총 10.7km로 모두 8개 역이 생깁니다. 먼저 6개 역이 2027년 하반기에 개통하고 추가된 스타필드역 등 2개 역은 2029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수도권과 전국을 잇는 교통망 구축뿐만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인천 순환 3호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전국에서 가장 긴 산림형 무장의 나눔길이 완성됩니다. 원도심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 주차장도 마련이 되는데요. 올해 인천 남동구의 변화를 알아봅니다. 이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남동구 만수선 도룡령 마을 일대에 무장의 나눔길 2,390m 구간이 추가 개통합니다. 생태학습터 등 쉼터 4개소, 남동구 만수선 도룡령 마을 일대에 무장의 나눔길 2,390m 구간이 추가 개통합니다. 생태학습터 등 쉼터 4개소, 정상 전망대 등이 조성됐습니다. 이로써 기존 만수산 무장의 길과 연결돼 총 연장 5,000m 규모의 전국 최장 산림형 무장의 나눔길이 완성됩니다. 이와 함께 만수천 복개 일부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 복개 구간을 철거하고 친수 공간을 만들어 오는 2030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동구가 올해 달라질 6개 분야 28개 핵심 과제를 내놨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실속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6대 분야 28개 과제를 통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말 살기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원도심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월 근린 공영주차장 137면을 2월부터 본격 개방합니다. 상반기 중에는 9월 만석 간석동 일대에 104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합니다.
농식품 바우처 대상이 만 34세 이하 청년 생계수급 가구까지 확대되고 아동수당도 만 9세 미만으로 대상을 넓힙니다.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와 생활보조금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올해 7월로 다가온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 서구가 명칭 변경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률 제정을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주민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주민들은 새로운 명칭인 서해구에 대해 기대도 하는 반면 우려를 표하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이 서구 주민들로 가득 서구가 명칭 변경 법률 제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서구 갑과 을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의 구 명칭 변경에 대한 입법 절차만 남은 가운데 주민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서해구 명칭에 대한 상징성과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라뱃길 이 남쪽에 있는 이 서구는 실제로 절반 이상이 서해 바다 위에 만들어진 도시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서해구라는 이름을 쓰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민들 가운데 서해구로 명칭 변경을 선정한 것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반 비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지역 소상분들은 서구에서 한자를 바꾸는데 간판 교체 등 어떻게 할지에 대해 걱정도 많습니다. 구명칭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역 의원님들께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서해구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들어가지고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명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거보다 더 많은 기회를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늦어도 오는 3월 안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강화군의 한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 여성들이 시설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민간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까지 여성장애인 19명의 성적 피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경찰 조사에서 성폭력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시설을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천 아이패스와 광역 아이패스가 5점 만점에 4.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1,500원에 모든 섬을 갈 수 있는 아이 바다 패스와 1,000원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1,000원 문화티켓도 4.42점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 밖에도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소상공인을 위한 1,000원 택배 지원 사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정책과 1,000원 정책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시민들을 위한 안전보험 혜택을 더 확대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수혜 대상과 보장 항목을 늘렸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도 보장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보장 항목은 총 16개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종과 청라국제도시의 교통망이 조성되고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청라 하늘대교를 개통한 데 이어 오는 4월에는 영종 미단시티 진입도로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단시티 진입도로는 청라 하늘대교 시점에서 영종도 동측 해안을 따라 미단시티 입구까지 연결됩니다. 두 지역에는 대규모 민간 투자와 외국인 자본 유치도 활발합니다. 현재 스타필드 청라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 아산 청라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복합타운 조성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대규모 콘텐츠 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K콘랜드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영종국제학교 설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일보입니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려는 인천시 의원들의 조기 등판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현직시 의원이 중도 사퇴할 경우 수개월간 의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19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역의회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해당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뛰어들려는 인천시 의원 사퇴 시한은 5월 4일까지인데요. 다만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그 전에 의원직을 내려놔야 예비후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부평구청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이단비 의원은 다음 달 28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3월 초 사직서를 낼 계획인데요. 부평구청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같은 당 이명규 의원도 사퇴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각 제물포 구청장과 서해구청장 도전 의사를 밝힌 박판순 의원과 김유곤 의원은 당내 공천 상황을 지켜본 뒤 사직 시점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경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인천시당이 인천지역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연대회의를 공식 발족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와 복수 공천 금지,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을 3대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주민 생활과 밀접해야 할 기초의회가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며 역동성을 잃었다는 것이 이들 정당 인천시당의 공통적인 진단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정치개혁연대는 오는 26일 인천시청 본관에서 정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장애인 단체가 인권 실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인천 장애인 부모연대 등은 남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신뢰받아야 할 복지관이 어린 아동들의 학대 장소가 됐다며 남동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관리 감독기관인 구에 복지관에 대한 인권 실태 전수조사와 CCTV 정기 모니터링,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아동 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는 수사 결과 후 피해 아동에 대한 추가 심리치료 지원안과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전국적으로 통합 돌봄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선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 등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인천시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돌봄 통합 지원법.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복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2달여 남짓.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의 준비 상황이 낙제점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준비 현황을 보면 인천은 52%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입니다.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배치 등 기반 조성이 66.7%, 신청 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이 시행돼도 현장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할 체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천시의 준비 부족은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며 삶의 마지막까지 불안에 떠는 노인, 중증장애인, 섬, 취약주민 주민들에게 고사히 전가되고 고독사, 방임, 열악한 임종 환경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돌봄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즉각 비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모든 군구에 통합 돌봄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인 조례 제정에 그치지 말고 통합 돌봄이 기존 돌봄 사업의 확장이 아닌 실제 시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점검하라. 이에 인천시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10개 군구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고 행정체제가 개편되는 중구와 서구를 제외한 군구에는 전담 조직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말부터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겨울철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 산만이 주는 매력을 즐기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이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산객이 들것에 실린 채 소방 헬기로 구조됩니다. 지난 1일 오전 11시 40분쯤 강화군 만이산 정상에서 하산하던 60대 등산객이 무릎 이상으로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겨울산의 매력에 빠져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엔 미끄러지는 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발도 좀 잘 신어야 되고 안에 보이지 않게 내복도 입고 그래요. 온도 체온 관리를 위해서. 한번 낙상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좀 미끄럽다 생각하면 아예 안 나와요. 미끄러졌죠.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는데 손 집혀갖고 여기 손목 그래가지고 수술하는 게 있어가지고. 겨울 산행은 추위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저도 겨울산 등산을 해보기 위해 가까운 산에 나왔는데요. 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도 착용하고 목도 따뜻하게 보호했습니다. 특히 몸을 지탱해주는 등산 스틱과 미끄럼을 방지하는 아이젠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장비를 갖췄다 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인천 지역에서 3년간 발생한 산악사고를 살펴봤습니다. 소방에서 출동하는 건수는 매년 200~300건에 달하고 구조도 한 해에 100건은 가뿐히 넘습니다. 지난 3년간 산악사고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등산객만 123명에 달합니다. 소방당국은 겨울철에 발생하는 산악사고의 부상 정도가 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미끄러짐 추락사고,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 폭설이나 안개, 일몰후 산행으로 인한 조난, 장비 관련 사고,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개인 안전 장비와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하고 본인 체력을 고려한 등산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가 지기 전인 오후 4시 이전에 반드시 하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의 보조 배터리와 헤드램프를 꼭 챙기고 여분의 장갑과 모자, 목도리 같은 방한 용품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선관위는 인천시장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준비와 유의사항,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강화군이 올해 상반기를 핵심 홍보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강화군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접수 보고를 시작으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대표 이미지를 개발합니다. 대표 이미지는 강화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구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옹진군이 지역 내 경로당 7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었던 경로당을 디지털 복지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군은 화상 시스템을 통해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디지털 문해교육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물리적 거리로 의료 혜택을 자주 누리기 힘든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건소 연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옹진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각 경로당에 주차별 테마가 있는 실시간 건강 강좌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중구가 오는 2월 1일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는 1인당 연간 1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응시료 지원이 가능한 분야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응시한 어학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국가전문 자격증 시험,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시험입니다. 이번 사업은 구직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응시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활발한 사회 진출을 응원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